이제 1년에 거의 34kg을 감량한 후기를 좀 이제 올려고 합니다. 이게 살이 계속해서 보니까 나중에 120kg까지 갔었어, 몸무게가. 아시다시피 저는 살을 빼려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 빼는 법이라는 법을 찾는데 신영준 박사님이 찍으신 성과를 내는 법, 이게 공부에 대한 원칙을 적어놨지만은 이게 잘만 활용을 하면 살 빼는 데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98kg를 시작한 게 지금은 65kg로 됐습니다. 무게점을 넘는 노력, 작은 성공. 사실 이런 게 굳이 공부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은 공부로 연결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 3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완벽한 하루에 더해서 이제 예전에 블로그에 잠깐 올렸었던 완벽한 공부법의 서평답지 않은 서평, 그러니까 제 살 뺀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완벽한 공부의 기준은 이제 그날 아침에 운동을 했는가, 그리고 할당된 독서를 했는가, 그리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했는가인데, 이제 계속 이러다가 이제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최대한 완벽한 하루를 실천하기에 노력을 했고, 그 결과 2주 총 14일 중에 11일 정도는 완벽한 하루를 실천했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 썼듯이 이제 제가 이제 1년에 거의 34kg을 감량한 후기를 좀 이제 올려고 합니다. 우리 딸 20kg니까 우리 딸 2개. 이제 이 이야기 이제 고3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알다시피 고3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다, 그리고 친구들도 살 안 찌는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따라 먹다 보니까는 몸무게가 107kg까지 사실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쪄 보이지 않는데 내장 지방이 많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의사한테 들은 얘기는 너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메타인지가 약간 부족해서였는지 이게 107kg가 됐어도 이게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니까 이런 거겠지, 또 대학간 빠지겠지, 또 뭐 어디 부모님이 또 대학간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다가 우연찮게 이제 미국에 가다 보니까 또 미국은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데 음식은 더 기름지잖아요. 같은 뭐 비빔밥 먹던 거 햄버거를 먹고 뭐 뭘 먹던 거 피자를 먹게 되니까는 이게 살이 계속해서 보니까 나중에 120kg까지 갔었어, 몸무게가. 근데 이제 그때쯤 해서 허리가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이상해서 처음에는 그냥 살쪄가지고 잠깐 오는 통증이겠지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중증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증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실제로 군대를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가서 이제 공익으로 그 신체 등급이 변경될 정도의 굉장한 심한 디스크를 겪게 됐습니다.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되니까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뭐 살을 빼려고 노력을 안 해보지 않았어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운동도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의지가 있었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직까지 스스로 된 메타인지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왜 살을 빼야 되지라는 생각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뭐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제가 한 번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했어요. 살 빼는 법이라는 법을 쳤는데 다 이제 뭐 운동하는 법, 뭐 먹는 거 조절하는 법 때 동영상이 있었어. 동영상이 뭐였냐면은 신영준 박사님이 찍으신 성과를 내는 법, 당시에 완벽한 공부법이 나올 때여가지고 성과를 내는 법이 다 이제 뭐 다 근육질 자랑하면서 예쁜 몸매 자랑하면서 다 썸네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 분만 강연장에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좀 흥미가 동해가지고 거의 한 1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다 봤어요. 봤는데 뭐 15분 전체가 이제 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중간쯤에 실제로 완벽한 공부법의 여러 방법을 실천을 해서 살을 뺀 그 증명을 인바디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제 완벽한 공부법이 이런 책인가? 그러니까 전혀 제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게 공부에 대한 원칙을 적어놨지만은 이게 잘만 활용을 하면은 살 빼는 데에 대한 원칙을 좀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야매죠, 사실. 야매인데, 이제 완벽한 공부법의 방법들 토대로 이제 다이어트 계획을 좀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챕터 1이었던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 자체가 제가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 당시 살을 너무 빼다가 안 빠지니까는, 나는 살이 안 빠진 체질인가 보다. 나는 뼈가 굵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뼈가 굵어서 내가 살이 안 빠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 가보니까는 의사 선생님 가보니까는 너는 살을 뺄 수 있는 체질이고 그리고 빼야 된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따로 이제 관리를 해주신 이제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실제로 이 몸무게라든지 몸 상태의 개선을 이루어주신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너도 임계점을 넘는 노력만 꾸준히 하면 살을 뺄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진 게 메타인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살이 별로 안 쪘다고 생각해가지고 살을 빼려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한 번은 헬스장을 가서 인바디를 한번 재봤습니다. 인바디 재봤는데 그 보통 체중이 있고 골격근량이 있고 지방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준에 거의 5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님도 이게 차마 뭐라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프 보면 아실 거라고. 설명 안 하셔가지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계획을 수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계획을 수립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기록이었습니다. 지금의 데일리 리포트랑 비슷하게 제 이제 피트니스 트래커를 저는 이제 뭐 기록을 지금같이 데일리 리포트를 꾸준히 작성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기계에 기록하는 걸 하나 사가지고 제가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내 몸의 객관적인 몸 상태를 하루하루마다 기록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을 빼기 시작해서 처음엔 달리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달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왜 이게 살이 계속 안 빠지나 하면서 계속 뛰어도 살이 안 빠지고 뛰어도 살이 안 빠지니까는 좀 상심했을 즈음에 그 믿음 편에서 나온 작은 성공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성공. 제가 몸무게가 120kg인데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시작했을 당시에는 98kg까지 됐다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94kg가 됐어요. 이게 4kg가 빠진 건데 사실 처음에 원래 다 알다시피 굉장히 살찐 사람이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사실 살이 굉장히 빨리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기도 했지만은 그 4kg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을 다가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전까지는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살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 4kg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작은 성공이었고 그 작은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발전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임계점을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 뭐 저희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어머님은 항상 살 뺄 때마다 너 왜 이렇게 적게 먹냐고, 너 그러다 진짜 홀쭉이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뭐 저녁에 이제 운동 나갈 때쯤에 항상 뭐 먹고 가라고, 안 먹고 가면 속이 쓰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정한 게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이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랑 멀어졌어. 네. 아침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솔직히 아무도 방해 안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주무시고 그리고 밖에는 소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격이 아닌데 그거를 결심할 때부터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7시 반까지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운동을 하면 사실 약속 때문에 방해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 즈음에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때가 2017년이었으니까 2018년 1월 1일이 됐을 때 앞에 숫자를 6으로 만들자. 왜냐면은 그 6 자체가 저의 정상 체중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도 또 동기부여에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는 임계점을 계속해서 작은 임계점이나마 계속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2월 31일 그리고 11시 59분 제아의 종소리 울리기 1분 전에 몸무게 이제 체중계 앞에 섰습니다. 체중계 앞에 서서 쟀어요. 쟀는데 그 당시에 98kg로 시작한 게 지금은 65kg로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게 굉장히 야매스럽잖아요. 사실 뭐 전문 트레이너의 뭐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전문 식품을 섭취해가지고 뭐 살을 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 건강하지 않게 살을 빼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완벽한 공부법에 써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을 넘는 노력, 작은 성공. 사실 이런 게 굳이 공부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공부하면 국한된 게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성과를 이루면서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 자체가 사실 굉장히 국한된 분야잖아요. 사실 공부하고 전혀 관련된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께 제가 완벽한 공부법에서 읽은 서문 중 한 문장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공부로 연결되어 있다. 운동도 공부고 무언가 어떤 거 이루는 거 사실 공부. 학습 능력만 있으면은 학습 능력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 작은 성공을 공유해 드렸고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2018년 새해가 밝았으니까는 뭐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작은 성공 하나씩은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